안녕하세요.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별로인데? 인터넷 검색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지? 실제로 챗GPT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챗GPT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같은 AI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보고서를 완성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씨름한 뒤에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0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질문법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답변의 수준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챗GPT를 검색 엔진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듯이 AI에게도 아주 짧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맛집 추천, 여행지 알려줘, 좋은 노트북 추천처럼 한 줄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챗GPT는 가장 일반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사용자의 상황을 스스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들어있는 정보만 가지고 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김 씨는 국내 여행 추천이라고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제주도, 강릉, 부산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김 씨는 생각보다 별로네 라며 AI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60대 부부가 자가용으로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세요.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조용한 숙소와 현지 맛집도 함께 알려주세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동 시간, 추천 코스, 숙소, 식당, 쉬는 장소까지 포함된 맞춤형 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챗GPT인데도 질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AI에게 역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질문만 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역할을 지정해 줄수록 더 전문적인 답변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 써줘 라고 입력하는 것보다 당신은 10년 경력의 IT 전문 기자입니다. 60대도 이해하기 쉽게 챗GPT 활용법을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입력하면 훨씬 완성도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AI에게 누구의 입장에서 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답변의 품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길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 목적, 대상, 원하는 형식. 이 네 가지만 알려주어도 챗GPT는 훨씬 더 정확한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부족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수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에게 질문을 한 번 하고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별로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챗GPT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AI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제목 만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I가 제목 10개를 만들어 주었는데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여기서 끝냅니다. 하지만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주세요. 50대 이상이 클릭하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숫자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검색이 잘 되도록 SEO를 고려해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두 번만 더 대화를 이어가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처음에는 클릭률이 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챗GPT와 여러 번 대화를 이어가며 제목과 썸네일 문구를 수정한 뒤 클릭률이 6%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내용의 영상인데도 제목 하나가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AI는 한 번 쓰고 끝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화를 이어갈수록 더 좋은 답을 만들어주는 비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원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단 만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하면 아주 평범한 식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65세 여성입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만 가능합니다. 혈압 관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일주일 식단을 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AI는 훨씬 현실적인 식단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원고 써주세요. 이것보다 10분 동안 강의할 원고를 작성해주세요. 60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실제 사례를 3개 넣어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결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정확하게 알려줄수록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내용인지 알려주기. 두 번째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알려주기. 세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은지 알려주기. 네 번째는 어느 정도 길이로 작성할지 알려주기. 이 네 가지만 포함해도 대부분의 질문은 훨씬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면서 생각보다 별로인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까지 잘한다고? 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AI의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초보자들이 자주 놓치는 5번째와 6번째 실수, 그리고 원하는 답을 훨씬 빠르게 얻는 실전 프롬프트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실수는 AI의 첫 번째 답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챗GPT는 매우 뛰어난 AI이지만 항상 100% 완벽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오래된 정보를 말하기도 하고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답변을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에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긴 곳은 수정해주세요. 비용을 30만 원 이하로 다시 계획해주세요. 비가 와도 가능한 일정으로 변경해주세요. 이처럼 계속 보완하면 훨씬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틀렸다고 혼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수정해 나가는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챗GPT에게 매장 홍보 문구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문구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여성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표현으로 다시 작성해주세요. 조금 더 친근한 말투로 바꿔주세요. 이모지는 2개만 넣어주세요. 첫 문장은 강렬하게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수정한 끝에 SNS 조회수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것은 AI가 아니라 질문을 계속 다듬은 사람이었습니다. 6번째 실수는 프롬프트를 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주 블로그 글을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번 블로그 글 써주세요. 라고 입력하기보다 자신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AI 전문 기자입니다. 60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목은 검색이 잘 되도록 작성하고 실제 사례를 2개 포함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이 프롬프트를 메모장에 저장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좋은 프롬프트를 모아두는 습관을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한 번 만들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하나씩 저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이 지나면 여러분만의 AI 활용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실수만 고쳐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2가지 실수는 챗GPT를 정말 잘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 장에서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얻는 고급 질문법과 실전 활용 비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2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실수는 챗GPT 하나만 사용하려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라고 하면 챗GPT만 떠올립니다. 물론 챗GPT는 매우 뛰어난 AI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AI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찾고 싶다면 검색 기능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이미지 생성이나 문서 분석처럼 목적에 따라 다른 AI 서비스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AI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보다 목적에 따라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AI 도구, 상자라고 생각하면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8번째이자 가장 큰 실수는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챗GPT는 훌륭한 조력자이지만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특히 투자, 법률, 의료처럼 중요한 분야에서는 AI의 답변을 그대로 믿기보다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AI를 대신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검색하듯 짧게 질문하지 말고 상황을 함께 설명하세요. 둘째, AI에게 역할을 부여하세요. 셋째, 한 번의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넷째, 원하는 결과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다섯째, 첫 번째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함께 수정하세요. 여섯째,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저장해 두세요. 일곱째, 목적에 맞는 AI를 함께 활용하세요. 여덟째,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하세요. 이 8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챗GPT 활용 능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문 하나 작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게 되고 AI가 주는 답변의 품질도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보다 누가 더 좋은 질문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챗GPT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는가? 결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는가? 이 2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용자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직접 한 가지 질문을 바꿔보시고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실전적인 챗GPT 활용법과 업무, 일상, 콘텐츠 제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